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전격 사임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손 전 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최측근 인사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전 실장의 사임을 두고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손 실장이 한 대행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며 이는 손 실장 본인의 선택에 따른 사임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손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내부에서도 손 실장의 이례적인 불참과 관련해 많은 해석이 오갔다고 합니다. 손영택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에 임명되어 한 대행을 보좌해왔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에는 총리 비서실장으로 승진하여 총리실의 실질적인 살림을 총괄해왔습니다. 손 전 실장은 대전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민의힘 서울 양천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정치 경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 전 실장을 두고 스마트한 정무통이자 실물 정치에 밝은 한 대행의 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손 전 실장의 사임은 한덕수 대행의 향후 정치 행보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진출자 2인이 결정되고 5월 3일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한 대행이 결단을 내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면 그동안 함께 해왔던 참모진들도 자리에서 물러나 한 대행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손영택 전 실장이 한 발 앞서 자리를 정리한 것은 이런 움직임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과거 여권 관계자는 무소속으로 출발해야 계엄령 논란이나 탄핵 이슈 등 과거와의 단절을 명확히 하고 중도층과 무당층 등 외연 확장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 대행을 지지하는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과 원로 정치인들은 무소속 국민 후보로 한 대행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기존 정당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연대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를 아우르는 이른바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 대행과 이준석 후보 간의 연대 가능성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하버드대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책적 정치적 협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76세인 한 대행과 대구 경북 출신으로 40세인 이준석 후보가 손을 잡는다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은 과거에도 관료 출신 총리로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 역시 경제 살리기와 통합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와 통합을 키워드로 삼는 한 대행의 메시지는 일정 부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일 정당 소속 후보로는 얻기 힘든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소속 출마는 조직력 부족 문제와 전국 단위 선거 캠페인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동반합니다. 따라서 향후 한 대행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 조직을 꾸리고 지원 세력을 결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단순한 대선 도전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계파 정치와 진영 대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한 대행이 신선한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물론 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먼저 국민적 인지도와 친숙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한대행이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행정 경험과 안정성은 분명 강점이지만 대중정치 무대에서는 좀 더 강한 카리스마와 대중 친화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출마 선언 이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인물들과 손을 잡아 세를 확장할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한대행의 출마가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국민의힘 주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하더라도 보수 지지층 일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한대행이 이준석 후보와 실제로 연대를 성사시킨다면 이는 이번 대선의 판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젊은 세대와 수도권 중도층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행의 관록과 안정성이 더해진다면 전통적 진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손영택 전 비서실장의 사임은 단순한 인사 변동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라는 큰 정치 이벤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대행의 공식 출마 선언과 이에 따른 정치권 재편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덕수 대행이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